총리께서 이제 앞선 그 대정부 질문에서 안전이 확인되면은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과학적 기준을 과학적 맞춘다면. 기준이 맞춘다면.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알라라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주장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님은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에 바다와 그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염수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 총리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제가 첫날 과학적 기준을 맞추면 처리된, 정화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또 어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민을 협박하려고 제가 마시겠다고 한 그런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알라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하나의 이론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IAEA라는 전 세계의 방사능에 관련된 그로 인한 또 해양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인간이 방사성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 기준 1mSv 정도는 1년에 감당할 수 있다. 그걸로 충분히 안전이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좀 공통적이긴 합니다만 약 775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775종 정도의 핵종이 각각 가지는 선량 전환 계수라는 그러한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연간 국민이나 개인이 1mSv 이하로 그러한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 775개 정도의 공통된 국제적인 핵종에 대해서 각 나라가 1mSv를 맞추도록 국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리틀당 또는 입방메타당 베크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걸 맞춘다면 우리 세계인이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안 지킨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세계인에게 비건강을 선사하는 것이어서 그럴 때에는 저희 대한민국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과학 얘기하고 기준을 지키면 전혀 인간의 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주장을 보면은 삼중수소 이외에 방사성 세슘 등 다른 핵종이 있는 경우에 오염된 물고기를 장시간 섭취를 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과다 섭취를 하면 그렇죠. 그러나 과다 섭취가 아니죠. 그럴 경우에 네. 1mSv라는 기준 하에서 우리가 물고기, 우리의 기준은 100베크렐 미만의 어족에 대한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베크렐 말하자면 최대 한도의 그런 방사능 정도를 가진 어족을 하루에 200g씩 1년 동안을 먹으면 그래서 축적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1mSv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mSv가 아니라 0.1mSv가 말하자면 어족 200g씩 1년 365일을 먹었을 때 인간이 방사능에 말하자면 노출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네. 걱정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기준을 지킨다면 그거는 우리의 건강도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생선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시아권에서
저는 하루에 200g을 365일을 먹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생선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좋아하고 예, 알고 많이 계실 거예요. 먹죠. 그리고 내부 피폭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이 이 방사성 세슘하고 스트론튬입니다. 근데 요드 같은 예, 것도 근데 있죠. 세슘은 이제 골수암과 네. 갑상선암, 유방암 일으킨다고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네.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뼈암이나 불임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주장이 과학이지 이런 주장이 괴담이 아니에요. 네, 저는 예? 과다하게 했을 때 분명히 과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아까 문제가 말씀하신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과학적 기준을 충족을 했을 때에는 연간 1mSv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고시에 이미 어떤 핵종을 우리가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하게 하는 건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한 그러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우리의 권리고 예.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이달 내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 1차 보고서를 보니까 그 8개 기술 주제로 이거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인접 국가와 해양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가 없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향 평가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죠. 저희도 원자력 연구소하고 해양 연구소가 모델을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 주셔서 모델을 일종의 다 했고 또 그 모델을 한번 시산도 해서 올해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그 모델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앞으로 수시로 우리 해양에 대한 영향을 계속 그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겁니다. 다만 지난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저희가 최근까지 우리 계속 그 우리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 방사능 조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사를 92개 지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전체적인 전제하에서 봤을 때 우선 우리나라의 해양과 우리나라의 어족에는 방사능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방류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해봤을 때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그 해역의 건강성은 유지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는 말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단정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번 어쨌든 1차 보고서에서는 그 인접 국가나 해양 생태계에 영향 평가가 없었고요. 그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그런 평가가 부존재한다고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후에 만약에 그 오염수 방류할 경우에 독자적인 뭐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그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속 지금 이제 그동안에 몇 년 전서부터 발전시킨 그 모델을 더욱더 발전시킬 거고요. 더 자주 할 거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조사를 계속하고 또 그 조사를 공표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AEA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학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 보고서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방류를 허용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 독자적인 어떤 환경 영향 평가를 대한민국 주권 국가로서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그 기준에 따라서 할 거니까 그 오염수가 들어와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거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실은 일본산 그 수산물 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죠. 일본산 수산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8개 현에 대해서만 금지가 돼 있지. 후쿠시마 8개 현으로부터는 금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들어오고 나머지 있어요. 해역에서도 보통 그 어종에 대한 기준은 100베크렐인데요. 100베크렐인데요. 저희는 0.5베크렐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그 세슘의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만약 그거를 위반하는 어종이 나오면은 17개의 추가 핵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으로부터의 조금이라도 방사성에 오염된 생선은 사실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쨌든,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선생님, 기준은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데요. 현재는 그런데 이미 방어가 100%고 뭐 멍게가 98%고 일본산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암만 뭐 그런 그 검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들어올 때 수입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후쿠시마저는 알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이게 왜냐하면 방류가 되면 후쿠시마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해 주변과 그다음에 여러 태평양 연안들 이런 데들이 다 사실은 오염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해수부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해역을 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어종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그 IAEA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도 인근 해안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만 그 결과만 갖고 할 수는 없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인근 해역에 예. 대해서 IAEA도 또 일본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할 거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이게 시료 채취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장 탱크에 대한 핵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알프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그 방류 후에 해양 모니터링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됐습니다. 이거 뭐 앞에서 그 대정부 질문 때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단호하게 반대한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야지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나타난 문제만 갖고서라도요. 왜 그런 입장을 단호하게 못 취하냐라는 거죠. 저희는 단호하게 그것이 과학적이 안 되면 대한민국부터 나서서 반대할 거고 그리고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되는 모든 국제적인 재판소 같은 데다가 제소도 할 거고요. 관련국들과 전부 다 협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뻔히 위반을 하고 과학적 기준을 안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거를 그 방류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아니 과학적 기준 안 지켰다고 제가 조금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 안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지금 IAEA하고 같이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나라 박사들과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같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문제가 없이 이러한 그 모든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가면서 또 IAEA하고 협력해가면서 강하게 일본이 그러한 그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해양과 그 어족에 대해서 아니 30년 동안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30년 당연하죠. 계속 일본이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론이죠. 문제가 제기된 거 그거 계속 그거 따져가면서 하시겠다는 그거는 거예요? 30년이 아니라 50년이라도 반대하면 해야죠. 되는데 그거를 왜 합니까 도대체? 더 안전하게 확인이 될 때까지 방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예,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반대하지 여쭤볼게요. 네.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이제 8개월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WTO를 만약에 제소를 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러면 WTO라는 것은 누가 제소를 하면
제소를 당한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싸워야죠. 그게 바로 분쟁 해결 절차 아닙니까? 저희는 그거는 계속 싸울 겁니다. 책임 싸우고 지시고요. 책임이라는 건 어떤 네. 책임이죠? 아니 이제 이 저기 뭐야 아니 싸울 거냐는 수입 싸울 거냐는 책임지느냐 하면 당연히 싸우겠습니다. 그건 그거 WTO가 지켜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과정을 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지난번 2018년, 19년 2년간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잘 싸우셔가지고 저희가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일본산 어족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잘 싸운 노하우를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WTO에서 싸워야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방류를 허용하게 되면 그 논리가 약해집니다. 그거 그렇지 말씀드린 않습니다. 거고요. 아니요, 그것은 그거 해양의 말씀드린 거고요. 해양의 전반적인 환경 이것 때문에 2019년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지금도 우럭의 그 방사능 포함이 기준의 180배가 되는 한은 그거는 일본의 고해역 물론 그 원전 주위에서 잡은 거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충분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또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저희는 그건 지키겠습니다. 그 야당과 국민들이 이렇게 제기를 할 때 정부가 입장을 태도를 좀 바꾸시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잘 좀 새기시기 바라고요.